장고 끝낸 나. 자,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오전 11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출마 또는 불출마를 두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것 같아요.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최근의 입장이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설 연휴 기간 정치 역정에 대해서 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발표하실 결심은 서신 건지 좀. 네, 결심은 섰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느 쪽으로 좀 기우셨는지.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띄우고 있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결국 불출마. 김영주 의원님, 네.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왜 불출마를 선택했다고 보세요? 왜냐하면 그 주변 측근에서는 100% 나간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힌 바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동안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면 불출마의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현재 여론조사 3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출마를 가능했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김기현 대표와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. 결국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결선에서 2등을 하면서 가야만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말하면 안철수 뭐 그 나머지 후보들과의 합해서 그 김기현 후보를 이길 수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보다 뒤지는 상황에다가 갈수록 홍준표 현 시장을 비롯해서 자기 가족의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 문제라든지 그것이 의혹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가장 큰 흠결이고 나아가서 이 본인은 스스로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이스를 띄웠을 경우에는 반윤 진영으로서 대표가 되더라도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. 그렇게 봤을 때 이겨서 대표가 되면 다행이지만 되지 못했을 때는 다음 총선에서 나올 기회마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. 차라리 이 정도에서 대통령과 말하자면 하모나이저를 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는 정치적 계산일 거고요.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낼 것 같으면 사실은 지난번 20일 날 윤 대통령께 사과할 때 같이 드롭을 했었어야 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간파를 했어야 된다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뭐 정치 구단인데 이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난다. 뭐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었잖아요. 소위 칼집에서 칼을 빼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한 셈이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판단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잘못했다, 실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?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도 매우 늦었잖아요. 늦었고요. 또 하나는 어떤 자기가 중간에 가장 큰 패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 괜찮은데 밑에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대표다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어요. 스스로 넘어졌다. 그런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차피 불행한 레이스를 해서 결과적으로 3등, 4등을 하면서 꺾이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거의 반발하듯이 그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나마도 늦었지만 그만두는 것이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은 시간에 따라서 여전히 뭐 지금 나 대표나 저나 거의 동년배입니다만 이제 뭐 대통령 덕분에 환갑이 안 된 나이거든요. 만으로는 59세이기 때문에 4, 5년 뒤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. 다음 대선에 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쪽에 불출마 가닥을 한 배경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. 그렇군요. 정영진 변호사님, 네네. 지금 이렇게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간의 데미지는 상당했어요, 논란은. 예를 들어서 출마 안 할 거였으면 일단 본인이 맡고 있는 기후대사 네.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 2개는 다 해임돼서 날아갔죠. 네네. 거기에 대통령 순방에서 성과도 좋았는데 지지율, 이른바 이제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깎였죠.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까지 노출되면서
왜 이렇게 싸우냐. 진흙탕 싸움 양상까지 이루어졌죠.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뭐 총선 걱정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본인 양측 모두 다 이렇게 허무하게 그만둘 거였으면 너무 손실이 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간의 과정들이.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. 아, 살다 보면 네. 이런 일도 있다. 근데 뭐 판단 잘못해가지고 예컨대 주식을 갖다가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좀 큰 거네요, 이번 건. 뭐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 거고. 아, 상장 폐지급이다. 그냥 돈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제가 봤을 때 나경원 그 전 의원은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. 명분이 없었다. 왜냐하면 그 윤심, 친윤이라고 했는데 윤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친윤이다 해도 그러니까 찐빵의 그 단팥 그 팥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. 그다음에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은 뭐 그렇다라고 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. 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을 그 찾아왔다. 거기에 대한 그런 명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친윤을 외쳤어도 마음을 주지를 않았으니까.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경원 의원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헤매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산 같은 데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더 가면 안 돼요.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수렁에 더 빠지는 거니까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야 돼요. 빠꾸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갖다가 찾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의미에서는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뭐 이것저것 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. 자, 지금 설 연휴 동안 사실은 이회찬 전 총재도 예방을 했어요. 만났어요. 정치 입문을 도와줬던 이회찬 키즈 아니겠습니까? 당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고 숙고 끝에 불출마 가닥을 잡았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. 이제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재 의원님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요.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 보고해서 대통령이 나를 해임한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.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당신 해임한 거다. 입장까지 냈잖아요. 네. 대통령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. 뭐 복원이 좀 되겠습니까? 아니면 뭐 굳이 복원할 필요가 없습니까? 지금 관계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뭐 지금 관계는 예, 그래요. 뭐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또 뭐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고심 끝에 사실은 출마를 할 거라는 예측이 더 많았잖아요. 더 많았죠. 예, 근데 그것을 이제 뒤집고 불출마를 이제 했다는 것은 근데 그만큼 좀 이 현 상황이 본인에게 녹록치가 않다. 그리고 또한 뭐 이보 전지로 위한 일보 후퇴. 왜냐하면 뭐 지금 당 대표가 또 2년 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뭐 지금 꼭 당 대표 아니라도 사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런 그 뭐 현 정부 그리고 또 뭐 당 의원들과 이렇게 각을 사실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나경원 대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도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서는 사실 굉장히 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내년 총선에서 이제 본인이 또 동작을에서도 꼭 승리를 하시고 또 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의 그 승리에 또 기여를 당연히 하시는 그런 저는 큰 역할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앞서 이제 여론조사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. 여론조사가 어땠길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판단을 했을까?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.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 대결, 양자 대결입니다.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. 안철수, 김기현 이 두 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49.8, 김기현 의원이 39.4의 결과였습니다. 안철수, 나경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52.9%로 이기는 거 나왔고요. 과반이 넘게. 김기현, 나경원 두 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이 46.3, 나경원 전 의원이 35.1. 다시 말해서 나경원 의원은
어떻게 해도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이었고 다만 좀 흥미로운 게 이 여론조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안철수, 김기현의 양자 대결 때는 안철수 의원이 49.8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과연 안철수, 김기현 두 분의 양자 대결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가 좀 사뭇 궁금해집니다. 전용기 의원은 좀 어떻게 예측합니까? 안철수, 김기현이 두 분의 양자 대결.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것인가,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그 지지율 이동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지를 안 하지만 입으로 뭔가 지지를 안 하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?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게 된 가장 큰 역할은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당무 개입을 좀 심하게 하신 거죠. 뭐 기후 대사도 해임을 시키셨고,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 장관급 직급도 해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나오지 말라라고 이제 개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경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윤심이 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예, 조심스럽지만 전용기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관측도 전해드렸습니다. 안철수, 김기현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했어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.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. 네,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